자, 이번에 할 작품은 상기라는 작품인데요. 얘는 우리 지금 4가지 갈래를 하고 있는 거야. 문학의 갈래는 4가지가 있어요. 우리 앞에 있던 첫사랑은 무슨 갈래였지? 시는 무슨 갈래라고 불러요? 서영아 무슨 갈래? 시를 무슨 갈래라고 그러지? 서정 갈래라고 하고 소설은 뭐라 그래? 서사 갈래라고 했었죠? 처음 듣는다는 표정은 뭐야? 그리고 연극 대본을 극갈래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4번째가 교술갈래. 교술갈래는 교훈을 주는 서술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 그래서 수필이나 편집글 이런 것들이 교술갈래에 속하죠. 자, 그 중에 얘는 고전수필입니다. 고전수필은 조선시대까지의 수필을 고전수필이라고 해서 내용이 좀 쉽지는 않아요. 천천히 나가 볼 거예요. 자, 연암 박지원 압니까? 어렸을 때 위인전 읽으면 박지원 다 있지 않나? 근데 요즘 애들은 또 위인전 안 읽는 것 같더라고. 조선 후기에 글을 쓰는 사람이었고요. 실학자. 자주 나오는 사람이니까 잘 알아둬야 돼요. 실학이 무슨 학문인지 알죠? 중학교 때 역사도 하지 않습니까? 실학사상. 실용적인 학문. 을 주장했던 사람이고 북학론 외국의 학문을 배워야 한다는 걸 주장하였고 실학을 강조. 자, 주요 작품으로는 양반전이 있는데 중학교 때 교과서에 나오기도 했을걸요. 허생전도 자주 나오는 작품이고 이런 활동을 했대요. 그리고 자, 이 실학사상 중에서도 상업을 중요하게 생각했대. 그래서 박지원을 중상주의 실학자라고 합니다. 이거는 상업, 경제 이런 걸 중요시하게 했다는 거야. 자, 보시면요. 자, 박지원이 중국에 갔을 때 코끼리를 처음 본 거라. 어렸을 때, 네 코끼리 실제로 본 적 있습니까? 실제로 본 적 있어요? 동물원 같은 데 가면 그렇게 별로 멀리 있어서 놀랍지는 않지. 근데 박지원은 엄청 놀라운 걸 느꼈어. 한번 볼까요? 만일 진기하고 신기하고 이상하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것을 볼 요량이면 본다면 먼저 선무문 안으로 가서 코끼리 오리를 구경하면 된다. 내가 라고 나와 있는데 수필에서는 1인칭 화자가 등장하죠. 1인칭 서술자 라가 꼭 나와요. 수필의 특징이에요. 일단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중국 영경이라는 곳에서 본 코끼리는 16마리였는데 모두 쇠사슬로 발이 묶여 움직이는 모양을 보지는 못했다. 옛날에 영경이라는 곳의 코끼리들은 묶여 있어서 움직이진 못했어. 자, 그런데 지금 열하라는 곳 행궁 서쪽에 코끼리 2마리를 만났는데 온몸을 꿈틀거리며 가는 것이 마치 비바람이 지나가는 듯 비유적 표현이죠. 실로 진짜로 굉장했다.
자, 그러면 과거와 현재 이렇게 경험이 저것들이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나타낸다. 자, 근데 또 코끼리 만났던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자, 과거 회상. 예전에 동해 바닷가를 새벽에 지나가다가 파도 위에 말처럼 서 있는 물체를 본 적이 있다. 파도 위에 서 있는 물체를 본 적이 있대요. 무수히 많기도 하고 모두 집채만큼 크기도 하여 물고기인지 짐승인지 알 수가 없었다.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가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모두 바닷속으로 숨어버렸다. 자, 이것도 과거에 내가 바다에서 코끼리 같은 물체를 봤어 라고 얘기한 거죠. 또 여기 지금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이거 시간부사라고 하죠. 현재를 나타냅니다. 지금 10걸음 거리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코끼리를 보며 생각해 보니까 그때 동해에서 보았던 것과 참으로 흡사하다. 비슷하다. 또 과거의 경험을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벌써 경험이 3개나 나왔네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본 코끼리를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 몸체를 생각해 보면 소의 몸뚱이 같고 나귀의 꼬리 같고 낙타의 무릎, 호랑이의 발, 짧은 털, 회색 빛깔, 어진 모습. 어질다 들어봤죠? 착하고 그런 마음을 어질다고 하죠. 슬픈 소리를 가졌다. 자, 귀는 구름을 들이우는 듯하고 모모인 듯하고는 다 직유법이에요. 눈은 초승달 같다, 모모 같다도 직유법. 두 개의 어금니 크기는 두 아름이나 되고 아름은 두 팔을 벌려 안았을 때의 크기를 말해요. 한 아름 이렇게 얘기하죠. 두 아름이나 되고 어금니가 키는 한 장 남짓이나 되었다. 엄청 크다. 자, 코는 어금니보다 길어서 자벌레처럼 이것도 직유. 구부렸다 폈다 하며 군뱅이처럼 구부러지기도 한다. 자, 이렇게 겉모습을 나타내 주는 것을 뭐라 해요? 외양묘사라고 하죠. 묘사는 그림 그리듯이 보여준다. 그래서 설명의 방법은 묘사가 사용된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코끼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되겠지? 코끝은 누의 끝부분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쪽집게처럼 물건을 끼워서 둘둘 말아 입에 집어넣는다. 이것도 직유법. 여기까지가 묘사.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A 이렇게 써놓고 이 부분에 사용된 표현 방법, 뭐 설명의 방식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어떤 사람들은 코를 불이라고 착각하고 불이 이거 새 부리 같은 거 있잖아. 불이라고 착각하고 다시 코끼리의 코를 찾는데 왜냐하면 코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코를 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가 5개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눈이 쥐와 같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보통 사람들의 이런 생각이래. 이것은 대개 코와 어금니 사이에만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사람들은 코끼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몸뚱이를 통틀어 가장 작은 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엉뚱한 오해가 생기는 것이다. 대체로 코끼리의 눈은 매우 가늘어서 마치 간사한 사람이 아양을 떨 때 눈이 먼저 웃는 것처럼 보인다. 코끼리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생겼나 눈이? 이렇게.
왜 엄청 코끼리 같지 않니? 돼지예요? 코끼리 자세히 보면 돼지가 생겼을걸? 이렇게 돼지 자벌레 같이 생겼고 여기는 군뱅이처럼 이렇게 생겼고 코끼리 이빨 이렇게 생겼지. 꼬리는 나귀처럼 생겼다 그랬고 이거 박지원이 말한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 머리털 이렇게 조금 나고 멧돼지? 그러네. 자 이렇게 눈이 아주 작잖아. 코끼리 눈은 간사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세모 어진 성품은 이 눈에서 나온다. 착한 마음은 이 눈에서 나오는 것 같아. 너무 못되게 그렸네 그러면. 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네요. 강희 황제 때였다. 남해자에 사나운 범 호랑이 2마리가 있었어. 키운 지 오래되었는데도 길을 들이기가 어렵자 황제가 엄청 화가 나서 호랑이를 코끼리 우리에 가두게 했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크게 놀라서 코를 한번 휘두르는 바람에 호랑이 2마리가 코끼리 코 때문에 죽었다고 한다. 코끼리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호랑이를 죽인 셈이 된 것이다. 코끼리는 단지 범의 냄새를 싫어하여 코를 휘둘렀을 뿐인데 거기에 범이 잘못 맞았던 것이다. 코끼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 자, 코끼리가 호랑이를 죽인 이야기 이렇게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일화라고 합니다. 사건에 대한 이야기. 볼수록 귀여운데 코끼리?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자, 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런 걸 뭐라 그러지? 이런 거. 아니요? 뭐? 감탄. 이응. 영탄. 감탄하는 게 영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사물 가운데 털억은 털만한 작은 것이라도 하늘에서 근거를 찾는다. 어떤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죠. 하늘의 뜻이다 이럴 때. 하늘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그러나 잘 체크하세요. 하늘이 어찌 하나하나 이름을 지었겠는가? 이거 무슨 지었다는 거야? 물어보는 거야? 뭐야? 물어보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뭐라 그래? 설이. 물어보는 형식만 가진 거죠. 하늘이 하나하나 이름을 지은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자, 형체로 말하자면 하늘, 천이요. 펑퍼짐하게 퍼져 있고 성격으로 말한다면 이거 우리 태극기 뭔지 알죠? 태극기가 동그라미 태극마크가 있고 옆에 있는 그 짝대기들을 뭐라고 불러요? 공공감이라고 부르죠. 이 건이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주관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요. 오묘한 작용으로 말하자면 신이라 하니 그 이름도 다양하고 일컫는 것도 제각각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하늘을 말하는 거 ABCD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하늘 전부 다 하늘을 나타내는 건데 의미가 조금씩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름에 따라 다 다르겠죠? 또 이와 길을 화로와 풀무, 물건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삼고 또 하나 있었네. 만물을 둘을 펴내는 것을 조물이라고 하니 자, 이는 하늘을 마치 솜씨 좋은 장인으로 보고서 장인은 뭐야?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말하죠?
물건을 만드는 사람으로 보고서 그가 망치와 끌, 도끼와 칼 같은 도구들로 조금도 쉬지 않고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모든 사물의 근거를 하늘에서 찾는 보통 사람들의 인식을 말하는 건데요.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뭐라고 할까요? 그렇지. 통념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잘 기억해 두세요.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자주 나올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생각. 자, 그런 까닭에 주역에 이르기를, 자, 앞으로 무슨 작품을 읽든지 이렇게 뭐뭐에 이르기를 이라고 나오고 따옴표가 나오면 이거 설명의 방법 중에 뭐야? 뭐야, 따옴표 나오면 인용. 자, 주역이라는 책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늘이 혼돈에서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했다. 혼돈의 카오스네. 혼돈이란 그 빛이 검고 모양은 흑비가 내리는 듯하여 비유를 하자면 새벽이 되었지만 아직 동이 트지 않은 때에 사람이나 사물이 분별되지 않는 상태와 같다. 자, 이거는 혼돈을 나타내는 말이죠. 사람이나 사물이 어떤 건지 분별할 수 없는,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을 혼돈이라고 하잖아요. 자, 나는 알지 못하겠다. 나는 모르겠다. 캄캄하고 흑빛 자욱한 속에서 하늘이 과연 어떤 물건을 만들어냈을까? 누군가 만든 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판적 의문입니다.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국수집에서 보리를 갈면 작거나 크거나 가늘거나 굵거나 할 것 없이 뒤섞여서 바닥에 쏟아진다. 무릇 맷돌의 작용이란 도는 것일 뿐이니 가루가 가늘거나 굵거나 의도가 있었겠는가? 설의. 맷돌 뭔지 압니까? 네. 맷돌 본 적 있습니까? 실제로? 민속관 같은 데서 봤나? 이렇게 돌 2개가 있고 여기 구멍이 뚫려서 미술을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요게 갈면 병기. 여기 콩 같은 거나 뭐 보리 같은 걸 집어넣어.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 믹서기처럼 돌리면 여기서 갈아진 게 여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알맹이 부서진 게 나올 거 아니야. 일정하게 나옵니까? 아니요. 모양이 큰 것도 있고 덜 갈아진 것도 있고 여러 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자, 그럼 맷돌의 의도가 있어? 맷돌은 의도가 없어. 그럼 뭐야? 랜덤이란 얘기네요. 그죠? 이 맷돌 손잡이 이름 뭡니까? 맷돌 손잡이 이름 몰람? 어처구니가 없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원래 맷돌의 손잡이 이름이 돌 2개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요. 맷돌 본 적 있다 그랬죠? 이 손잡이의 이름이 어처구니였어요. 어처구니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이야? 황당하다는 뜻이죠. 옛날 사람들이 황당한 일을 막을 때 맷돌 손잡이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돌려? 이렇게 돌리냐? 엄청 어이없지. 그래서 이 말이 생긴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네. 이렇게. 이거 몰랐어요? 네. 어디 가서 이제 아는 척하세요. 엄마. 물어봐야겠다. 어처구니가 무슨 뜻인지 알아? 맷돌 손잡이라는 뜻이야. 이렇게 잘난 척 좀 하라고. 그럼 이제 알았니? 이러는 거 아니야? 이거 재밌는 얘기였는데. 이런 거 되게 많잖아.
내가 어제 다이어트를 한다, 난 아니,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자, 오늘부터 다이어트인데, 샐러드만 먹어야 되겠어. 집에 가서 치킨을 막 시켜 먹었어. 근데 엄마가 딱 들어오더니, 무슨 냄새야? 이러는 거예요. 몰라? 옆집에서 치킨 시켰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이거 무슨 상황이라 그래, 엄마가? 야, 시치미 떼지 마. 이런 말 들어봤죠? 네. 시치미는 뭐예요? 모르는 척. 시치미의 원래 뜻은 그 독수리 같이 생긴 무서운 새 압니까? 네. 너무 안 무섭게 생겼. 우리잖아요. 나무는 너무 이상해요. 무서운 새 있잖아. 이거 무서울지가 않아요. 귀여워 보이네. 옛날에 매라는 사냥, 다리가 너무 길어. 알아요. 매 알죠, 매. 네, 엄청 저렇게 안 생겼는데. 뚱뚱하지 않아요? 저 너무 날렵던데. 다이어트 했나 보지. 매. 아니, 더 오리같이 됐어. 매라는 새가 있는데 겁나 사냥을 많이 하는 무서운 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 매를 다 훈련을 시켜서 자기 매가 다 있었어. 이게 이런 직업도, 매 사냥꾼이라는 직업도 있었대요. 근데 이 매가 엄청 귀하고 자기한테 맞게 훈련된 새다 보니까 이 매한테는 전부 다 다리에다가 이름표를 붙여놨어. 이거 어디 무슨 그 소리 나서. 이름표가 시치미라는 이름이야. 근데 이 매가 너무 이제 좋은 매 이러고 있으면 훔쳐가고 싶잖아. 그 매를 훔쳐가.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 시치미를 떼버려. 그럼 누구 건지 찾을 수 있어? 못 찾죠. 그래서 시침을 떼고 훔쳐갈 때 남의 물건을 이거 내 매야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는 얘기가 생긴 거예요. 시치미에서 쓸데없는 얘기를 이렇게 어처구니 때문에 이렇게 됐네요. 맷돌 때문에. 이것도 엄마 시치미가 뭔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국어학원에서 이런 거 다 배우는 거야 라고 잘난 척 하라고요. 엄마들은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어. 모를 것 같아요. 맞아. 자, 맷돌의 작용이란 도는 것이니까 가루가 가늘거나 굵거나 의도는 없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야. 랜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뿌리 있는 것에게는 윗일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이는 마치 사물을 만들면서 빠뜨린 게 있는 듯이 여기는 것이니 잘못된 생각이다. 자, 그럼 사람들의 생각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뿔이 있으면 위에 무서운 이빨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런 거 같지 않아? 뿔이 있는 동물 뭐가 있습니까? 사슴. 그렇지. 내 사슴 또 그래요. 너무. 뿔. 처음 뭐랬는지 몰랐어. 사슴 눈망울. 눈 짝짝이에요. 사슴이 무섭게 네, 생겼네요. 무서워요. 사슴은 귀엽게 생겼지. 술렁가. 아니, 그냥 다리가. 아니. 그 목이 왜 저래 길이는 기린 같아. 사슴도 목이 길어서 슬픈 짐승이거든요. 다리가 너무 짧은데요? 슛다리인데요? 너무 징그러. 자, 사슴한테 이빨이 있습니까? 있겠죠. 하지만 이빨이 물론 있죠. 있지만 이렇게 길게 나오진 않는다는 거죠. 뿔이 있으면 윗일을 주지 않는다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감히 묻는다. 자, 여기서부터 엄청 헷갈려. 잘 봐. 이제 문답법을 통해서 얘가 자기 주장을 입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빨을 준 건 누구냐? 이거 누가 물어보는 거야? 네. 그렇지. 그럼 사람들은 이빨을 하늘이 다 준 거지. 하늘이 다 내려준 거야. 라고 얘기해. 그러면 나는 다시 물어. 그럼 하늘이 왜 이빨을 줬을까? 그럼 사람들은 당연히 씹으라고 하는 거지. 라고 얘기하죠. 그럼 나는 다시 물어볼 거야.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라고 얘기해.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한대. 그게 바로 하늘의 이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뭔가 논리적이지 않죠. 적당하게 만든 거예요 라고 그런 거야. 다 하늘의 뜻이야. 뭔가 말이 안 막힐 때는 잘 모르겠을 때 다 하늘의 뜻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자, 새나 짐승은 손이 없으므로 반드시 불이나 주둥이를 구부려 땅에 대고 먹을 것을 구하지요. 그러므로 학과 같이 다리가 긴 새들은 목을 길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혹 땅에 닿지 않을까 염려하여 부리를 길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그렇지. 하늘이 이렇게 만들었대. 만일 닭의 다리를 학의 다리처럼 길게 만들었다면 마당에서 굶어 죽었을걸요? 라고 얘기해. 자, 학은 다리가 오 마이 갓. 다리요 저거? 아 저거 징그러워. 꼬리 이렇게 생겼나? 쌤 뭐? 저거 진짜 이상해요. 자, 학이라는 동물이 알죠? 학은 다리가 이렇게 생겼어. 너무 징그러워. 연체도 근데 입이 짧다면 학 부리가 닭처럼 생겼으면 먹을 때 뭔가 되게 불편하겠지. 엄청 밑으로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네. 자, 그래서 부리를 예를 들어서 생각요. 아, 날개가 없네. 부리를 길게 만들 수밖에 없었대. 그러면 학은 다리가 길기 때문에 부리가 길어졌다라는 거고, 닭은 부리가 짧은데 다리가 길었다면 굶어 죽었을 거란 얘기야. 이게 사람들의 이제 주장인 거지. 이거는 다 하늘이 계획을 해서 이렇게 동물들을 만든 거거든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나는 그 말이 너무 웃기다 이거지. 자, 그러면 나는 크게 웃으며 다시 말할 거야. 잘 보세요. 니네들이 말하는 하늘의 이치라는 것은 소, 말, 닭, 개나 해당할 뿐이다. 그래, 짐승들한테 이렇게 해당할 수 있겠지. 자, 니네 말처럼 이 하늘이 이빨을 내린 것이 반드시 구부려서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지금 저 코끼리에게는 쓸데없는 어금니를 주어서 땅으로 고개를 숙이면 어금니가 먼저 닿는다. 이런 모습은 오히려 씹는 것에 방해가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그럼 코끼리 코는, 아니, 코끼리가 이렇게 이 상아 때문에 몸뚱이를 구부린다면, 괜찮아요? 꼬리가 잘 가다가. 이게, 이렇게, 그러면 이 이빨은 씹는 기능이 있습니까? 코끼리의 이빨은? 그럼 얘네들의 의견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빨은 씹도록 한 것이라고 했잖아, 니네가. 근데 얘는 이 이빨은 그럼 쓸모없는 거 아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이게 반박입니다. 이런 동물한테는 그게 니네가 한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코끼리한테는 해당 안 되지 않니?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대. 야, 코끼리는 코가 있기 때문이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코로 먹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이거 봐봐. 자, 긴 어금니를 주고서 코를 핑계로 댈 양이면 차라리 어금니를 없애고 코를 짧게 하는 게 낫지 않는가? 라고 반박하는 거예요. 반문, 재반박. 자, 사람들이 이제 토론을 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코끼리 왜 이빨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불편한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은 코가 있으니까, 코로 먹을 수 있으니까 이빨을 길게 해도 괜찮은 거지 라고 얘기했어. 근데 박지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러면 어금니 어차피 필요도 없는 걸 하늘이 만들었다고 한다면 어금니는 없애고 코도 짧게, 그럼 큰 돼지가 되겠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니? 라는 얘기죠.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이상 우기지 못하고 슬며시 굴복하고 만다. 그래, 네 말이 맞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코끼리의 코가 긴 것과 이빨이, 어금니가 이렇게 겁나 튀어나온 것은 하늘의 뜻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야. 박지원의 생각은 모든 것이 다 우연히 만들어진 거지 의도라는 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으로는 생각이 소, 말, 닭, 개라는
흔히 볼 수 있는 사물에게만, 동물에게만 미칠 뿐, 용, 봉, 봉황, 거북이, 기린 같은 짐승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코끼리가 호랑이를 만나면 코로 때려 죽이니, 아, 그런 적 있었죠? 그 코야말로 천하무적이다. 그런데 코끼리가 세? 범이 세? 그렇지. 코끼리가 세단 말이네. 그런데 코끼리가 쥐를 만나면 코를 둘 데가 없어서 하늘을 우러러 멍하니 서 있을 뿐이다. 그럼 쥐가 세? 코끼리가 세? 쥐가 세다는 거래. 코끼리가 쥐를 만나면 너무 무서워한가 봐. 잘 모르지만. 그렇다고 쥐가 범보다 무서워? 아니요. 이렇게 된? 아니요. 이거는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무서운 존재라고 말한다면 조금 전에 말한 바 옳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기울 건데 기울 것 어떤 거요? 갑자기 자, 대저. 그래서 코끼리는 대저 코끼리가 아니고 대저는 그 말 앞에 접속어 같이 쓰는 겁니까? 그러므로 그래서 이런 뜻이에요. 코끼리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인데도 그 이치를 모르는 것이 이와 같다. 하물며 천하 만물이 코끼리보다 만배나 더하다. 코끼리보다 만배도 더하다. 그러면 뭐야? 겁나 많다라는 거야. 이런 말투가 잘 안 쓰는 말투라서 좀 어렵죠. 요런 얘기에 눈에 보이는 코끼리에 대해서도 이치를 모르는 것이 많은데 천하사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라는 단어도 중요해. 뒤에는 중요한 내용이 나오니까요. 성인은 19세 이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뛰어난 사람들, 공자나 맹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성인이 주역이라는 책을 지을 때 코끼리 상자를 취하여 지은 것도, 자, 주역이라는 책인데 코끼리 상자가 들어간대요. 코끼리 상자를 취하여 지은 것도 만물의 변화를 궁극적으로 연구하려는 까닭이었을 거야 라는 추측. 자, 이거 한번 볼까요? 같이 해볼게요. 작가는 열하행궁이라는 곳에서, 열하행궁은 어디에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 중국. 코끼리를 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전달한다 맞습니까? 열하행궁, 코끼리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 열하행궁에서 코끼리 봤어요? 네, 맞아요. 사람들은 만물이 하늘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어. 맞아요? 모든 것은 다 하늘의 이치라고 생각하잖아. 자,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입니다. 자, 작가는 믿을 수 있는 하나의 관점에서 대상을 파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어. 맞아요? X. 하나의 관점에서 대상 파악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아, 진성아, 저기 동건이 있는 곳 알지? 1강의실이 아니라 2강의실 상담실이라고 써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넣어볼까요? 고전. 그렇지. 얘는 유사. 그렇지. 선생님 상담실이요. 이건 뭐야? 고정관념. 주제 겁나 별표. 획일적은 하나의 단일한 이치로 만물을 바라보는 고정관념 경계,
조심해 이렇게 주의를 주는 걸 경계라고 하죠.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기 뭐야? 그렇지. 비유와 묘사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개성적으로 자기 개성을 표출한대. 문땡법. 뭐야 이거? 답. 자기 물어보고 답하는 거. 은지야, 경이로움은 뭐지? 뭐야, 경이로움은? 왜냐면 이게 선생님이 이렇게 나는 다 당연히 쉬운 단어라고 생각해서 넘어갔지만 애들이 잘 정확하게 모르는 단어들이 엄청 많더라고. 나중에 보면. 예원아, 경이로움 뭐야? 너무 신기하고 이상해서 놀랍다라는 거야. 깜짝 놀랐을 때. 감탄을 말해요. 충격과 경이로움. 코끼리의 외양은 외모에 대한 묘사. 하늘의 이치에 관한 통념. 고정된 관념에서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위험하니까 조심해 라고 얘기했었죠. 자, 온몸을 꿈틀거리는 것이 진짜 굉장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코끼리를 보고 충격. 코끼리 코에 대한 뭐야 이거? 그렇지. 일화. 낙이, 낙지. 죄송. 너희 심심할까봐. 낙타. 이거는 구 뭐였지? 신비가 없네. 구 뭐였어? 앞에 좀 봐봐. 호랑이 다음에 뭐였니? 구 뭐야? 구름이라고 써있어요? 구름을 드리는 듯하고. 맞아요. 구름. 뭐의 움직임을 묘사했어? 코. 그렇지. 코끼리 코. 이거 어떻게 넣어야 돼? 코끼리 눈은 가늘어서 간사한처럼 보여. 이건 뭐지? 뭐가 들어가야 될까, 여기? 그렇지. 일반적, 보편적, 이런 걸 통념이라고 했었죠. 통념도 써놓을까? 그건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코끼리 너무 간사해 보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뭐라고 생각했어? 긍정적. 코끼리의 어떤 성품? 그렇지. 어진 성품이 바로 눈에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착한 눈. 무서운데요? 완전 무서운데. 봐봐. 눈이 이렇게 똑같다고 했을 때 이거를. 자, 이거는 학습활동인데 학습활동은 학교에서 아마 문제가 잘 출제될 수도 있어요. 다 할걸요? 자, 작가의 정서도 파악해야 되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경험을 통해서 뭘 깨달았는지 써야 되고, 또 박지원의 상기, 뭘 성찰했나, 하늘과 너무 밀접하게 하는 걸 비판했잖아. 그죠? 그리고 표현 방식, 무슨 법을 써서 여기가 아까 뭐였죠? 코끼리에 대한 외양 묘사가 있는 부분이었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하냐면 지금 오늘 문제를 이거 바로바로 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문제를 좀 풀어보세요.